화려한 만찬장, 수백 명의 귀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도연의 병원장 취임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 최옥자에게 며느리의 잔인한 목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제발. 중요한 분들 앞에서 시골 아줌마 티 내지 마세요. 30년간 참고 쌓아온 모멸감이 폭발하는 순간 옥자는 아무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모든 권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을 사람은 너희 둘이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빛병원 대강당에 화려한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연이 연단에서 원장 취임사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앞으로 한빛병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VIP석에 앉은 주요 인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도연은 연단을 내려와 귀빈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원장님. 병원이 더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구석 테이블에서 최옥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70대 중반의 옥자는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눈에 띄지 않게 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병원 설립자 사진 아래 놓인 헌화대에 시든 꽃들이 보였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시든 꽃들을 골라내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병원 홍보 책임자 김수민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수민은 옥자의 팔을 붙잡으며 눈을 흘겼어요. 어머님,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중요한 귀빈들이 많으니까 남의 이목 끄는 행동 좀 삼가세요. 옥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민의 노골적인 모욕에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만 계시라고요. 수민이 옥자를 자리로 밀어내듯 안내했습니다. 옥자는 시든 꽃 한 송이를 손에 든 채 자리에 앉았어요. 30년 전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모님들 모임에 절대 오지 말라. 우리 사업에 어머님 돈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만 계세요. 등등.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이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가방 속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참아왔던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자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급 자금 회수 계획을 즉시 시작해. 병원 주인 권리에 대한 모든 증거도 준비하고.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옥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찬장 중앙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수민이 당황하며 옥자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이 귀빈들과 대화하는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옥자의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제 조용히 있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 둘이야.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귀빈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옥자는 과거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강한 위압감을 풍기며 만찬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도연 원장님이신가요? 최옥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빛병원 설립 자금 83% 투자자 최옥자. 이게 무슨...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30년 전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 확인하신 법정 문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확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설립 자금의 주요 출처가 옥자의 재산임을 확인한다. 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도연이 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어요. 수민이 황급히 집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병원 주인이라는 서류를 보내왔어. 수민이 서류를 뺏어봤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럴 리 없어. 어머님이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도연은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옥자의 거처는 도연이 알던 소박한 곳이 아니었어요. 고급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옥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네가 환자가 아닌 돈을 쫓았기에 내 재산상의 권리로 내 잘못을 바로잡겠다. 옥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의심스러우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라. 모든 거래 기록이 다 있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미는 뒤에서 병원 재정팀에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옥자 여사 자금 출처 좀 다시 조사해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옥자는 이미 모든 은행 거래 기록과 외국 투자 기록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민의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옥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주주 모임을 내일 소집한다. 이도현 원장 해임을 위한 긴급 회의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까지. 모든 주요 병원 계좌 거래도 오늘부터 정지된다. 옥자의 말에 도연과 수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재정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유명한 투자 전문가의 딸이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도연은 지난주에 체결한 대출 계약을 떠올렸습니다.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급하게 진행했던 계약이었어요. 그것마저 옥자 측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수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오만함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병원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도연과 수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원 법률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옥자가 보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서류들을 어떻게든 반박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도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 서류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뭔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30년 전 문서부터 최근 투자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내부 고발 담당자의 전화였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의료기기 뒷돈 거래 건이 익명 제보로 들어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난달 묵인했던 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환자 대상 시험 진행 정황도 같이 제보됐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옥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어요. 한편 수미는 옥자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수민이에요. 문이 열리자 수민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어요. 옥자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 눈물은 네가 잃을 사모님 자리 때문이지 진심이 아니야. 옥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수민이 더욱 간절히 매달렸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30년 동안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 옥자는 수민을 돌아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옳다고 생각해.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을 흔드는 게 말이 돼? 아니야, 최 여사님이 진짜 주인이라면서 깨끗한 경영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환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의사 선생님들이 왜 다들 심각한 표정이에요? 중요한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혼자 집무실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검색 결과들이 떠올랐어요. 한빛 재단 익명 기부자 어려운 이웃 후원 30년.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간 이름을 숨기고 선행을 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때 문이 열리며 옥자의 법률 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대리인이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병원 운영권을 조용히 넘기시고 모든 부채와 비리를 청산한 후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옥자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돈이 목적이 아니시군요. 최 여사님은 병원의 정화와 교육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주 모임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대리인이 나간 후 도연은 수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쪽에서 마지막 제안이 왔어. 뭐라고 했는데? 도연이 조건을 설명하자 수민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조건은 받을 수 없어. 끝까지 싸워야 해. 그날 오후 옥자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연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수백억 규모의 외국 공동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어요. 무슨 권한으로 제 사업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도연이 옥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병원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옥자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의 경영권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빛병원의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병원 주식값이 크게 떨어지는 경제적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도연은 주주 모임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최 여사님의 재력과 도덕적 경영 의지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한 이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원장님의 비리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민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미술품 판매 기록을 조작하기로 한 거예요. 옥자 여사의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야. 수민이 컴퓨터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어요. 옥자는 수민의 이런 시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전문가 팀을 투입해 수민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민 씨의 불법 행위를 모두 밝혀내십시오. 옥자가 조사팀에 지시했습니다. 도연은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모든 것이 옥자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주 모임 전날 병원 로비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어요. 최옥자 여사님을 지지합니다. 공정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과거 한빛 재단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옥자를 지지하며 도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어요. 도연은 로비를 지나며 그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민도 체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비심에 호소할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반드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도연과 수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주 모임을 몇 시간 앞둔 아침, 한빛병원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갔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이 오셨다고요?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금융계를 주름잡는 젊은 실력자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민준은 곧바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빛병원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희는 이 병원의 주요 채권과 부채를 인수했습니다. 곧 병원 전체에 대한 인수합병을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가족 다툼이 외부 세력과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도연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우리 병원을 인수한다는 겁니까?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입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수민이 뒤늦게 나타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외부 자본과 손잡았어.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을 지키기는커녕 외부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 시각 옥자는 펜트하우스에서 민준과 비밀 회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연과 수민이 저지른 모든 증거입니다. 옥자가 두꺼운 파일을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 횡령부터 비윤리적인 거래까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민준이 파일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옥자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옥자가 익명으로 후원했던 한빛 재단을 통해 민준을 도왔던 깊은 인연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민준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가 성공한 걸 보니 뿌듯하다. 이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야. 옥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목표가 복수가 아닌 병원의 공공이익 회복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민준이 옥자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계획대로 인수 압력을 계속 가하겠습니다. 한편 수민은 절박한 마음으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면담을 요청했어요. 강 대표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수민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을 살려주시면 어떤 조건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민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병원을 망쳤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수민이 더욱 간절히 매달렸지만 민준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도연은 모든 희망을 잃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청진기를 꺼내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청진기를 보며 환자에게 진심을 다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초심을 되찾고 싶었어요. 민주는 옥자의 지시에 따라 병원 내부 시스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조사팀이 투입되어 모든 재정을 샅샅이 뒤졌어요. 이런 직원복지 기금까지 횡령했네요. 조사 결과 도연과 수민이 모르는 조직적인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주주모임 이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 경영진의 비리가 곧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압박이었어요. 이사들은 더 이상 도연을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장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도연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수민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옥자와 민준의 과거 관계를 왜곡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 여사와 강 대표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대. 돈 거래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던데. 악의적인 소문들이 병원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런 시도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함과 깨끗함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을 통해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주주모임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민준 측이 고용한 경비 요원들이 배치되었어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과 수민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도연은 회의장에서 어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 민준 씨의 최종 발표만 남았네요. 한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수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최옥자 여사님과 함께 병원을 완전히 인수하여 새로운 공공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연과 수민은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충격적인 발표가 끝난 후 도연은 비틀거리며 이사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낡은 감사패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한빛병원 개원을 축하하며 마이너스 한빛 재단.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병원 개원 당시의 감사패였어요. 한빛 재단?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도연은 급히 병원 자료실로 뛰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있다. 과거 재단 활동 기록이 담긴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어린 소년의 사진이 나왔어요. 보육원 후원 아동 마이너스 강민준.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어린 시절 옥자에게 후원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강민준 사이에는. 도연은 곧바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어요. 강 대표님, 당신과 우리 어머니 관계가 뭡니까? 민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도연을 마주봤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리셨군요.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도왔던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익명으로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보육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걸 지원받았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번 일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할머니와 제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적인 인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병원장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사의 삶을 되찾기를 바랐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병원을 바꿔보시지 않겠어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죄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옥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옥자는 차분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증명하거라.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가져라. 옥자가 도연을 돌려보냈습니다. 수미는 또 다른 절망적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도 거절당한 후 수사기관에 익명 제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옥자 여사와 강민준 사이에 속임수와 돈 횡령이 있었다. 수민이 컴퓨터로 거짓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했어요. 옥자는 수민의 이런 시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통해 수민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수민 씨가 자선 행사 모금액을 횡령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오래된 서류를 옥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면 수민 씨는 큰 공경에 처할 거예요. 옥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민의 거짓 제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주주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제 모든 경영 실수와 비리를 인정합니다. 도연이 이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영권을 포기하고 병원의 공공이익을 위한 재단 전환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아무도 도연의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자술서를 꺼냈습니다. 제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실명과 내용입니다. 두꺼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 모든 걸 어머니께 제출하며 참회의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가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어요. 원장님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야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네요. 이사들이 도연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옥자 여사님이 병원에 기부한 모든 자금을 환원하고 비영리 재단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모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자는 미리 병원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두었습니다. 현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재단 전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거예요. 직원 98%가 재단 전환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옥자의 비서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미는 자신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알고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도연까지 어머니 편에 서자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민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종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자의 명예이사장 추대와 공공재단 전환안이 상정되었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었어요. 옥자가 비로소 병원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사회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모습은 병원 직원들에게 참회와 겸손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30년 만에 가족이 진정한 화해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결과 발표 후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옥자의 명예이사장 추대와 공공재단 설립이 확정되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깨끗한 병원이 되는구나. 최 여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옥자는 30년 헌신의 결실을 맞이하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명예이사장실에서 민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병원을 완전히 바꿔보자. 옥자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장직에서 물러나 외딴 지역의 무료 진료소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여보, 정말 가야 해? 수민이 짐을 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 인턴 시절처럼 순수하게. 도연이 아버지의 낡은 청진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과거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던 그때의 소박한 행복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수미는 화려했던 사모님 생활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명품 가방도 사교 모임도 모두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가 남긴 재단의 활동 기록을 보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구나. 수민이 재단 기록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깊이 반성했어요. 옥자는 명예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병원의 특별대우 시스템을 모두 없앴어요. VIP 병실료 차등제를 폐지합니다. 가난한 환자를 위한 병상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옥자의 조치에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언론에 옥자의 선행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수민이 퍼뜨렸던 악의적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어요. 최옥자 여사님은 30년간 익명으로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준이 발표했습니다. 옥자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도연은 상간 벽지의 작은 진료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설도 낡고 의료기구도 부족한 곳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환자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의사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의사의 삶이구나. 과거 병원장이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옥자는 도연이 봉사하는 진료소에 익명으로 지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기구와 약품들이 정기적으로 배송되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내주는 거지? 도연이 궁금해했지만 발신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옥자가 직접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환자를 진료하는 중이었어요. 할아버지, 약을 꼭 챙겨 드세요. 도연이 환자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을 옥자가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료가 끝난 후 도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도연아,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되었구나. 옥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벅찬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수민도 용기를 내어 옥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반성하는구나. 옥자가 수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로 만든 봉사재단을 네가 운영해 보렴. 옥자가 수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봉사의 가치를 직접 실현해 볼 기회였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네가 증명해 보렴. 수민은 감격에 겨워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과 수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옥자의 가르침이 복수가 아닌 가족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한빛병원은 옥자와 민준의 지도 아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고 윤리적인 공공재단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정말 믿을 만한 병원이 되었네.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아.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수술 전문 의사로 복귀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환자를 대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도연 선생님 수술 실력이 정말 뛰어나.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어. 환자들 사이에서 참된 의사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외로웠던 싸움이 결국 가족과 병원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느끼며 명예 이사장직을 수행했어요. 병원 직원들도 큰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었어. 도덕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 직장 분위기가 완전히 개선되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옥자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과 수민, 그리고 민준이 함께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었어요. 도연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수민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자는 온화한 미소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헌신과 겸손에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가족들을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가족의 화해와 병원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자는 명예 이사장실에서 재단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옥자가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와 119에 신고했어요. 최옥자 이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옥자는 중환자실로 직행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상간 진료소에서 소식을 듣고 밤새 운전해 온 거예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도연이 의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희귀 심장병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최근 겪으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수민도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위험해. 아주 드문 심장병이래. 수민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옥자의 입원 소식이 병원 내부로 퍼지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이 틈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장님이 위독하시니 재단 전환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 같은데. 권력을 탐하던 이사들이 공공재단 전환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병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내겠어.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운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어머니의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도연은 외국의 심장병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의 치료법이 있을까요? 최신 논문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 정보를 모았습니다. 수민은 과거의 화려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병실 곁에서 옥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어요. 어머님, 빨리 일어나세요. 수민이 옥자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성껏 옥자를 간호하는 모습에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며느리분이 정말 달라지셨네.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는 것 같아. 민주는 옥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재단 운영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할머니 뜻대로 공공재단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이 이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모든 의학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복합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들을 조합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도연이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미는 봉사활동을 잠시 멈추고 옥자만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 환경을 정성스럽게 꾸미고 마음의 평안을 위한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클래식을 골라봤어요. 수민의 헌신적인 모습에 모든 이가 놀랐습니다. 도연의 옛 스승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심장 수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도연아, 네가 짠 치료 계획을 봤다. 스승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성숙한 의사가 되었구나. 이 계획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스승의 인정에 도연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유품인 청진기를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내겠어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사장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이사장님 덕분에 병원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옥자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드러났어요. 도연은 긴 연구 끝에 어머니의 희귀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수술팀을 꾸려야 해. 도연이 의료진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도연은 수민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겠어. 의사로서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옥자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도연과 수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헌신이 전해졌어요. 자신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생명을 건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옥자가 이송되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민준이 옥자의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주치의로서 모든 기술을 발휘했어요. 심장 근육 손상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혈관 연결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의료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어머님이 무사하시길. 민준도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병원 직원들까지 복도에 모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6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도연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군. 이렇게 긴 수술은 처음 봐. 의료진도 도연의 집중력에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고 도연이 지친 모습으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도연의 첫마디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요? 수민이 눈물을 쏟으며 물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심장병을 모두 치료했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기적적인 수술 성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모든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옥자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도연아? 옥자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수민도 황급히 들어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옥자의 병세는 도연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도연과 수민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대로 간병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재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도연이 개인 맞춤 운동 재활 계획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병원 관리진이 도연에게 운영직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다시 병원 운영을 맡아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 진료와 어머니 간병에만 전념하겠어요.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수민의 헌신적인 간병 모습은 병원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달라지셨어. 진심으로 모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야. 직원들이 수민의 변화에 깊이 감명받았어요. 옥자는 병상에서 회복하면서도 두 사람에게 조언을 멈추지 않았으며 나눔의 가치를 계속 강조했어요. 공공재단 전환을 늦추려던 이사들은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도연의 헌신에 감화된 거예요. 이런 가족이라면 병원을 맡겨도 되겠어. 도연 선생님이 정말 달라지셨어. 이사들이 재단 전환을 더욱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이사회를 통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든 재정을 공개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재단 전환 작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완쾌가 가까워지자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수술 전문 의사로 돌아가서 의료봉사도 병행할 거야. 헌신적인 삶을 선택한 거였어요. 옥자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연과 수민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제작한 기념패였습니다.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스승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옥자가 기념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퇴원하며 옥자는 병원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특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죠?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희의 진심이 이 병원을 살렸다. 옥자가 도연과 수민을 향해 말했어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며 의사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도연 선생님 수술 실력이 정말 뛰어나.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의사야. 병원 내외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어요. 수민도 이번 간병을 통해 진정한 가족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에요. 수민이 옥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옥자, 도연, 수민 세 사람은 이 큰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병원도 이들의 변화와 함께 더욱 발전했습니다. 공공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옥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함께 극복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한빛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빛병원이 정말 대단해졌네.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명예이사장으로서 병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운영에서는 물러났지만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난한 환자가 도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료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거였어요. 천만에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도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고 헌신적인 수술 전문 의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수민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 봉사재단의 책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이번 달 후원 가정이 쉰곳 늘었어요. 수민이 직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과거의 허영을 버리고 타인을 돕는 일에서 깊은 행복을 찾았어요. 민주는 여전히 병원 재단의 고문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옥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해 나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준이 옥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연과 수민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과 부모님의 헌신을 보며 자란 덕분이었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남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인성을 갖춘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옥자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서 소박한 기념 만찬을 가졌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네요. 도연이 햇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옥자, 도연, 수민, 민준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병원의 주요 직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연과 수민이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과거의 무례한 행동들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옥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너희들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옥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헌신하며 이 병원의 빛이 되어라. 옥자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 말은 한빛병원의 모토처럼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머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어요. 수민도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집중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녁 무렵 만찬이 끝날 즈음이었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일어나 정원을 바라봤어요. 참 아름답구나. 병원 전체가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수술복을 입고 응급수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해 언제든 달려가는 참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수민은 봉사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후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민주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자의 뜻을 이어받아 깨끗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옥자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헌신과 겸손, 그것이 진짜 성공이야. 옥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밤하늘 아래 옥자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최옥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헌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었어요. 30년간 무시당하던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복수가 아니라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병원을 공익을 위한 곳으로 만들며
결국 온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준 거죠. 가족의 진정한 화해와 나눔의 가치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